오늘은 암세포의 씨를 말리는 8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세포에 정말 씨를 말릴 수 있는 음식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셨죠? 이제 암세포를 사멸하는 능력이 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토마토 비트. 이거를 식단에 매일 넣는 거죠. 우리 토마토 레드비트의 성분은 라이코펜 성분인데요. 이 성분들이 전립선암, 유방암에 너무나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황색 성분. 대표적으로 당근, 단호박, 오렌지, 청귤 이런 성분이 있는데요. 주황색에는 베타칼로틴, 루테올린이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사멸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올려주죠. 자, 세 번째, 노란색 강황 또는 생강을 매일 식단 속에 넣어야 합니다. 강력한 항암, 항염 작용이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초록색 성분.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청경채 등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일단 이런 성분들은, 이런 녹색은 해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몸속의 독소를 빠르게 배출시켜 주죠. 다음에 하얀색이에요. 마늘이죠. 우리 한국 음식에는 모든 데 다 마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마늘을 섭취하고 있어요. 또 마늘 외에 양파, 꽃처럼 생긴 콜리플라워, 이 하얀색 식단에 넣으면 너무나 좋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너무 힘드셨죠? 하얀색 달걀 있습니다. 달걀, 콩, 두부의 이 흰색을 다 이용하시고, 콩과 두부에는 제니스테인 성분이 강력한 항암제이고, 흰살 생선, 생선의 흰색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고기 대신에 생선이나 해산물을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선과 해산물을 얘기하는 이유는 포화지방산은 적고 너무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생선과 해산물에는 아주 좋은 지방 성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갈색, 그러니까 우리 통곡물, 귀리, 현미, 보리 이런 통곡물에는 장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가 완전히 너무나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미네랄도 우리 현미나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귀리에는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 안 먹으면 단백질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제가 가이드하는 우리 암 환자들은 고기 안 드시고 콩, 두부, 생선, 달걀 뭐 이런 통곡물을 드셨을 때 단백질 7점대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고기를 통해서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색깔 속에 있는 통곡물과 해산물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보라색 있는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아로니아, 블루베리, 또 자색 양배추, 자색 고구마, 또 포도에 있는 이 보라색 성분의 안토시아닌이 강력하게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의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자, 마지막 우리 검정색이 들어간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까만색 흑미, 그 다음에 표고버섯, 우리 검정깨, 검정콩에 많은 베타글루칸 성분이 우리 NK세포를 활성화시켜 준답니다. 그리고 또 다시마와 미역, 다시마와 미역 속에 있는 스코에단 성분은요 정말 강력한 항암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언급한 이 8가지 색깔 속에 있는 그 식재료들을 정말 거의 매일 다 섭취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언급한 거를 다 해보면 거의 20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7가지 채소를 쪄서 갈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녹색 동결가루, 거기에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당근이 들어있는 동결가루를 쓰면 한 끼에 몇 개를 먹을까요? 거기에 저는 달걀 먹고요. 단호박이나 고구마를 넣기 때문에 한 끼에 무려 15가지 총 천연색의 식재료를 저는 아침에 섭취한 지 지금 8년 차입니다. 이렇게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벌써 호흡부터 달라요. 암 환자들은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이미 체질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한 일주일만 안 먹어도 벌써 여기 깊은 한숨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딱 야채 주스를 먹고 섭취를 딱 루틴대로 했을 때 아침부터 활력이 저녁까지 있는 거예요. 야채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활력이 다르답니다. 고기를 먹어서만 몸이 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단백질을 콩, 두유,
달걀, 두부, 해산물, 생선 이렇게만 해도 단백질이 충분하게 섭취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조리법을 강조하고 싶은데 조리법만 바꿔도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진짜 음식을 여러분들이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살아있는 이런 식재료들을 찌거나 삶거나 조리거나 또 무치거나 굽거나 이렇게 저는 볶는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볶는 거는 열을 가했을 때 기름이 산화산패되는 것 때문에 산화산패된 기름은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켜요. 자, 염증이 많은 몸은 결국 만성염증이 어디로 간다?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에 대한 공포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 끼만이라도 신경을 쓰시라는 거죠. 야채 주스를 만들어 드시길 너무 권하는데 힘드시면 살짝 쪄서 찐 거를 갈지 말고 그냥 이렇게 씹어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침에 7가지는 내가 꼭 먹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같은 연령대보다 빛나는 피부와 탄력 있는 피부, 생기 있는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생선 있잖아요. 네네. 생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떻게 네네. 먹어야 되는지, 구워 먹어도 되는 건지. 생선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라도에서는 간을 간간하게 해서 말린 생선을 쪄서 드시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생물 생선인 경우에는 뭐 고등어, 조림도 있고요. 생선 자체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해서 기름 넣지 말고 그릴에 굽거나 이렇게 요리법을 달리 하신다면 기름을 두르지 않고도 생선 자체에 있는 기름으로 익혀서 맛있게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고등어 그런 그릴에다가 굽기, 기름 가하지 않는 굽기, 그 다음에 저는 오징어도 좋고요, 새우도 좋죠. 요즘 편백찜 요리 많잖아요. 거기다가 보통은 차돌박이 같은 걸로 편백찜에다가 야채를 많이 올리는데 저는 그 편백에 저는 뭐 새우도 넣고 오징어도 넣고 각종 해산물 있잖아요. 조개류에서 편백찜, 야채를 곁들인 편백찜을 한다면 암 환자에게도 아주 훌륭한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약사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바깥에서 먹을 게 없다. 요즘 편백찜 요리집도 많고요. 저는 두부 요리, 맷돌로 갈아서 하는 그 두부 요리집을 딱 정해놓고 아니면 추어탕 정말 좋거든요. 추어탕을 드시면 항암 중에 고단백이고요. 고식이섬유여서 추어탕을 드시면 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바로 추어탕을 먹고 나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황금변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설사, 변비가 있는 항암 시기에 추어탕을 권해드립니다. 삼계탕보다는 추어탕을 드세요. 그리고 정말 정 힘드시면 샐러드, 비건 샐러드 집을 정해놓고 몇 가지만 딱 정해놓고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정말 건강한 비빔밥,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종류는 정말 밖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 8가지 색깔로 여러분들에게 식재료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것이 정말 우리 몸에 부작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진짜로 항암력을 갖춘 재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식재료 선정에 신경을 쓰시고 골고루 준비를 하시면 건강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8가지 암 환자가 금지해야 하는 음식 목록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제안하는 금지 식품을 어떤 항암할 때만 6개월, 1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약간 평생 가져가야 되는 식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장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가지 소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렸죠. 고기류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고기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고기류에는 날개 달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오리고기, 닭고기, 또 개고기, 흑염소, 다짐류, 햄, 너겟, 베이컨 종류, 건조한 말린 육포 이것도 다 고기류에 들어갑니다. 자, 고기류를 제한을 하는 이유는 제가 대표적으로 철분과 고기 속의 지방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주셔야 돼요. 자, 이것을 먹는 순간 내 안에 정상
정상세포보다도 암세포가 이 먹이를 먼저 빼앗아가서 이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제품. 특히 우리 여성분들 라떼에 대한 유혹을 끊지 못하시죠. 우유, 가공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연유, 요거트, 버터, 그다음에 생크림류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자, 10만 명당 여성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영국, 독일, 이런 서구권이에요. 어려서부터 유제품을 아주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낮게 떨어지는 나라들은 인도, 그다음 베트남 이렇게 우유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지 않고 인도 같은 경우는 강황을 많이 먹죠. 컬큐민을 이용해서 모든 그 암세포를 사멸하는 걸 어려서부터 쭉 먹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위생 환경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발병률이 지금 배경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낮고 서구권의 유방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우유 유제품, 특히 또 아이스크림, 연유 넣어서 먹는 팥빙수 조심하셔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치즈류입니다.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류. 우리 샐러드에도 많이 먹고 있어요. 물론 정상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라든지 체다 치즈, 모짜렐라, 파마산 치즈.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금지 음식입니다. 자, 네 번째 설탕. 설탕 하니까 나머지 류는 다 되는 줄 아시는데 설탕, 물엿, 시럽, 액상과당, 인공감미료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인공감미료에는 스크랄로스, 아스파탐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름에 막 시원하게 마시는 모든 음료수의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스크랄로스, 그 다음에 아스파탐 이런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음료는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인공 감미료는 입에는 너무 다 달고 또 제로 칼로리라는 아름다운 그런 이름도 있지만 이것은 장에서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도와주게 됩니다. 유익균을 늘리는 게 아니라 유해균을 늘리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바닥을 치겠죠. 이 장 점막에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무려 80%가 만들어져요. 암 환자는 첫 번째로 안 좋은 데가 바로 장입니다. 변비, 설사, 가스, 아주 지독한 방구 냄새. 여러분, 자, 금지식품을 지키다가 자, 유제품을 한번 딱 드셔보세요. 달달구리한 또 케이크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에 라떼 한 잔 먹으면 방구가 막 계속해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서 엄청 독한 가스 냄새가 날 거예요. 이제는 몸에서 이런 가스 냄새가 난다. 너무 독하다. 나도 견디고 힘들다. 그러면 지금 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고 내 장에서 이런 독한 냄새가 나게 하는 음식은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암하면서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어떨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힘들고 나도 힘든 독가스가 나와요. 그럼 이 독가스가 어디에 지금 미칠까요? 그냥 배출이 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이 장 점막의 미세의 어떤 틈을 통해서 전신 세포에 이 독가스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는 이런 금지식품은 당장 중단하셔야 되고요. 자, 다섯 번째, 정말 암 환자가 정말 애정하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가 들어간 모든 음식, 빵, 라면, 국수, 도넛, 피자, 과자, 케이크, 수제비, 파스타 너무 좋아하시죠? 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역시 장내 유해균이 급속히 증식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타목시펜이라는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었을 때 그 타목시펜의 가장 큰 부작용은 자궁의 근종을 늘리고 눈에 안압을 올리는 녹내장이나 백내장, 환방변성을 일으키는 게 대표 부작용이었는데요. 제가 3주 동안 야채식을 안 하고 어느 순간 이제 2년, 3년 밀가루를 안 먹다가 한 번 손을 딱 대는 순간 3주 동안 제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저도 해봤으니까요. 해봤는데 결론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정말 아침에 토스트 먹고 라떼 먹고 점심에 쫄면 먹고 저녁에 칼국수 먹고 그 다음날 피자 먹고 단팥빵 먹고 칼국수 먹고 정말 밀가루로 된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3주를 딱 그렇게 했더니 밤에 갑자기 눈부심이 너무 심해지면서 운전이 불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압이
안압이 막 급상승하면서 눈알이 빠져나올 듯 그렇게 고통이 있는 거죠. 아, 드디어 나에게 녹내장이 왔구나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정말 오른쪽 아래 시야를 못 볼 정도로 안압이 상승해서 녹내장이 와 있었어요. 자, 무려 3주 만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가 몽땅 주스라든지 베지세 이렇게 야채 주스를 먹는 동안에는 이런 금지식품을 먹었을 때 밀가루나 이런 걸 먹었을 때 몸에 급격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 물질들이 눈에 쌓인 것이 녹내장, 백내장이에요. 장에 쌓여서 오면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자, 모든 몸의 그 세포단이나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면 그것이 오래되면 또 암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3주 만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3주 동안 하던 그 모든 걸 다 끊고 아주 철저히 시기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은 보충제를 투여해서 2달 만에 눈을 정상화시켰지만 원래 녹내장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냥 진행을 멈추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선택해서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병의 진행 속도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식용유죠. 튀긴 음식, 그 다음에 전, 그죠? 뭐 카놀라유, 콩기름, 해바라기, 뭐 각종 튀긴 음식, 마가린, 그 다음에 아보카도유, 현미유, 이것이 다 우리가 식용으로 볶을 때 쓰는 기름인데요. 기름을 일단 열을 가하면 이 기름은 산화산패됐다. 몸에 염증을 일으키기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아보카도유, 또 올리브유, 아마씨유, 들기름을 너무 생으로 드시는데요. 이것만 너무 생으로 먹으면 우리 세포막의 조성은 오메가 369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하고 9 기름만 많이 드시게 돼요. 3 기름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또 우리 몸에 염증이 일어나고 세포 내에 산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과류도 조금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아몬드, 호두, 땅콩, 캐슈넛, 피스타치오, 잣 너무 좋지만 이것이 약간 외국에서 들어오는 동안에 굉장히 시간이 흐르죠. 수확한 지 시간이 꽤 지나면 이 안에 있는 견과류 안에 있는 기름은 산화되게 되었습니다. 산화된 기름은 결과적으로 또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도구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정말 막 수확한 잣을 먹는다든지 정말 방금 딴 이번 달에 수확한 호두를 먹는다든지 이 정도로 그때 잠깐씩 즐기고요. 이런 견과류를 너무 많이 드셔서 대장암의 복막전이가 2년 동안 잘 관리되고 암이 없었던 분이 한두 달 내에 다시 복막전이가 재발하는 환자들을 제가 많이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는 거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갑자기 올릴 수가 있고 간 수치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극식품, 우리 커피, 카페인 우리 너무 중독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카페인 음료, 술, 담배, 탄산음료, 그다음 에너지 드링크, 우리 탄산수도 많이 드시는데요.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힘들더라도 내 삶에 시스템화해서 일단 구매하지 않는 습관을 세우시고요. 이것을 실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4기암이라고 할지라도 또 항암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내면의 체력적인 힘이 반드시 있습니다. 좋은 살아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암을 치료하고 극복하는 지름길을 제시하는 김약사였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